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지내기 좋은 계절인 5월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5월,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5월 5일 날 입하가 들어있는데요. 보통 5, 6일경에 입하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추위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죠. 여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행사가 가장 많은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풍란도 이제 이를 아는 듯이 조금 등한시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크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좀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더 좋고 화목한 가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풍란을 방치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둬도 잘 크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무지하게 좋은 성장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달에 다룰 주요 내용은요. 이번 달은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습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비료의 사용과 방법과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가서 이제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햇빛이 굉장히 세졌는데 햇빛의 차광은 어떻게 하고 어떤 때 해야 되는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요인들과 연계돼서 통풍은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이제 분갈이와 방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5월 풍란의 물주기와 습도 관리를 보면요. 5, 6월에는 풍란이 성장을 극대화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때는 빛의 양도 충분하고요. 온도도 적당하고 풍란에게는 연중 가장 활발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일전 성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폭풍 성장을 준비하는 기간이면서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충분하여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당연하게 물의 필요량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5월의 날씨를 보게 되면 보통의 경우 봄가뭄이 오지 않더라도 건조해가지고 이제 뭐 화재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발령되게 되는 정도로 산불도 잘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중습도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빛과 온도 등 천혜의 혜택을 주었더라도 습도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보충해 주어야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낮에 보통의 경우 이제 창문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공중습도가 보통 4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이 정도로 이제 습도가 부족하지만은 풍란 같은 경우는 많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물 주는 것은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이런 때와 전혀 다르게 조금 가다 하는 듯이 물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약한 애들한테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가한 듯 하더라도 건강한 녀석들은 뿌리썩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뿌리가 잘 성장하고 풍란도 잘 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환경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날마다 주어야 할 정도로 바짝바짝 마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 주는 방법과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제 그래서 보통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이때 기준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풍란에 물을 줄 것인가? 이거는 풍란하고 이제 밑부분이 있죠. 밑부분에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 봐서 숫대 부분을 만져보면 약간 꿉꿉한 상태다. 이러면 물을 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이게 바짝 말라서 물을 줬잖아요. 근데 표면 같은 경우는 약간 꿉꿉한 느낌이 들더라도 표면을 만져보면 속에는 꿉꿉하더라도 약간 바짝바짝 마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습도가 워낙 낮아서. 그래서 밑에 부분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공중습도 관리를 위해 낮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요. 야간에는 난실 바닥이나 주변 벽면 등에 물을 쫙 뿌려가지고 야간의 공중습도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낮에 40% 이하의 공중습도가 풍란에게 큰일 날 정도로 크게 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춥거나 뭐 이런 경우는 결코 없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낮에 부족한 부분을 야간의 공중습도를 가능하면은 한 90% 정도까지로 올려주게 되면은
풍란 성장이 아주 유용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오전 중에 물 주는 것을 오후 해질녘이나 해가 진 후에 물 주는 것으로 물 주는 시간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자주 주고 오후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서 5월 이번 달에 북이란에 비료 사용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봄분갈이 하시면서 한약재 이제 침지했던 풍란은 대부분 지금쯤이면은 탈수가 다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탈수가 풀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해, 이제 이때는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탈수 풀린 애들을 제외하고는 비료를 사용으로 이제 성장을 좀 극대화하고요, 건강하고 튼실한 풍란으로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장도 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좀 비축하기 위해서 비료사항을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옛날 자료에요, 풍란에는 비료사항이 크게 필요치 않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고형비료 한두 알만 올려놓고 굳이 액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화학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들 있었는데요. 요사이에는 쌍작으로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은 비료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성장을 위주로 비료의 사용량을 이제 늘리기 때문에 인산이나 칼륨보다는 성장 요소인 질소질이 좀 높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때는 인산 쪽을 좀 높여주죠. 근데 이때는 질소질의 비료가 좀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료는 극단적인 예로 이제 물 줄 때마다 액비를 이제 구정농도보다 한 4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 묽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무리가 있을 겁니다. 왜?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성장기에는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한 2000배 이 정도, 그러니까 2000분의 1 정도의 규정으로 해가지고, 물론 비료의 규정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정 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료 사용을 하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탈수가 풀리지 않거나 아주 약한 풍란일 경우에는 비료의 사용은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으므로 이때는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번 달 풍란 키우기 중에서 온도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온도 관리 별거 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월이 되면은 외기의 최저 온도가 보통 15도 정도 유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도 그러는데요. 어저께까지는 15도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좀 열어놓고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는 쉽게 얘기해서 9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1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강주에 사는데요. 지금 밑에 지역은 물론 안 그럴 겁니다. 문 열어놔도 될 겁니다. 석곡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 있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항상 주시하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좀 이상 기온들이 굉장히 상시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뭐 5월달에서 뭐 강원도 쪽에서 눈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상시적으로 들릴 정도로 뭐 이상한 날씨가 저기 하니까 항상 일기예보에는 관심을 두시고 온도는 최고 온도 부분도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고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35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이번 달에 풍랑기록에서 그럼 햇빛은 어떻게 하고 차광은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름에 일조량이 가장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5월이 연중 일조량이 가장 많고 온도도 적당하고 그리고 풍란이 성장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달입니다. 4월까지 차광 없이 보통 이제 풍란은 재배하였더라도요. 이번 달에는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오후의 햇빛을 차강해 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달입니다. 물론 이게 빛이 부족하면 차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빛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오후에 차강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번분갈이 했다고 그러면 뿌리도 왕성하게 자라고 있고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늘 관찰하셔서 어떤 때 그러면은 차강을 해야 되냐. 풍란에 이제 안토시아닌이 끼게 되면은 빛이 과다한 겁니다. 빛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잎면보다는 잎 뒷면 쪽에 안토시아닌이 낀다든가 잎 가 쪽에 이때 이제 안토시아닌이 약간 발생한다 그러면 빛이 좀 과하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호반 품종이나 이런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종은 차강이 좀 덜 된 쪽으로 이제 옮겨 놓고요. 그리고 이제 백색해, 백호라든가 이렇게 팔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빛이 좀 적게 필요하니까 풍랑자지나 이런 경우는 빛이 적게 필요하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이제 차강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이번 달에도 무차강을 길러야 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베란다에서 어떤 향이냐에 따라서 앞에 가리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환경에 따라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 빛을 줄 수 있는 데는 많이 주면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참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또 많이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안토시아만 안 낀다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5월 풍란 재배법 중에서 그러면 통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풍란기르기에서 자주 제가 얘기하는데요. 통풍은 낫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이제 환기와 공기의 이제 교류를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모두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풍란 재배 중에서 이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물주기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가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인 이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에 통풍도 온도가 올라가는 한낮에는 창문을 개방해가지고 자연적인 통풍과 통기성까지 확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불어서 높아진 온도도 잡아주고요. 서늘해진 밤이면은 창문을 좀 닫는다든가 그래가지고 물을 뿌려주고 그래가지고 습도를 잡아주면서 이때는 이제 선풍기 등 다른 강제적인 방법으로 통풍을 하는 게 좋은 거죠. 난실 내부 공기가 이제 정체되지 않도록 순환시켜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보면은 풍란의 분갈이 이제 방제 부분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풍란의 이제 분갈이는 옛날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1년에 2번 정도는 이제 보통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잘 키우시는 분들은 1년에 4번 정도가 풍란 성장에 더 잘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풍란 분갈이 해주면 풍란이 더 잘 크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풍란 분갈이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여건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봄에 분갈이를 못 하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번 달에 꼭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 되면서 이제 난실에 벌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해충이 보이면은 반드시 즉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란은 간간한 식물이라서 병에 비교적 강하지만은요. 3월, 4월에 방제를 하지 못했다면은 예방적 차원의 살균제를 이번 달에 꼭 살포를 해야 합니다. 곰팡이나 백균병, 그런 세균성 질환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꼭 살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주로 출몰하는 그 해충들은 뭐냐면은 이제 깍지벌레라고 그러죠. 개각충. 그리고 이제 달팽이는 민달팽이하고 집달팽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달팽이 종류.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식물과 같이 피우면 같이 꽃이 피기 때문에 그때 이제 꽃 필 때 주로 나타나는 그 총체벌레들이 풍란까지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쉬우니까 이 계절에 늘 관심을 좀 자주 기울이셔가지고요. 이런 그 해충들이 발생하면 그때 즉시 좀 합당한 각각의 이제 해충에 맞는 약자를 사용하셔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지껏 제가 5월달에 풍란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그 다음에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눔이었습니다.